혹시 18세기 류큐 왕국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역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이상하게도 문화는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거든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외부의 압력 속에서 오히려 문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함께 열어보시죠. 자, 그럼 먼저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8세기 류큐 왕국, 쇼케이 왕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본 사츠마번의 간섭을 받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사이온이라는 아주 뛰어난 재상 덕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였어요.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 그건 바로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류큐의 공연 예술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바로 이해, 1719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됐거든요. 류큐만의 아주 독창적인 예술이 탄생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구미호도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춤이나 연극이 아니고요. 음악, 무용, 대사가 하나로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야말로 종합 예술이었어요. 그리고 만든 목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바로 왕국 최고의 손님, 중국에서 온 사신들을 대접하기 위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였던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구미호도리의 DNA를 뜯어보면요. 이야기는 류큐 고유의 신화나 전설에서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은 일본의 전통극인 노나 카부키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섞은 이유는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류큐식 창조적 융합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혁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음악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공공사라는 독자적인 악보가 만들어진 건데요. 그전까지는 스승이 제자에게 입으로만 가르쳐주던 산신 연주법이 드디어 악보로 기록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음악이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문화자산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자, 무대 위에서 터져나오던 그 에너지가 이번엔 종이 위로 옮겨갑니다. 당시 류큐 사람들은 글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시대를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당시 문학의 한가운데에는 류카가 있었습니다. 6 이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감정을 노래하는 시였는데요. 보통 산신 연주에 맞춰서 읊어주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류카 하나점 멋지게 읊을 줄 모르면 지식인 축에 끼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문학의 붐이 단지 남성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온나나베, 요시야 치루 같은 아주 뛰어난 여성 시인들이 나타나서 문학의 판을 훨씬 더 넓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역동적인 시대였죠. 학문적인 수준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류큐 역사상 최초의 사전, 바로 혼요험집이 이때 편찬됐거든요. 여러분,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단어 몇 개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나라의 말을 처음으로 체계화하고 표준으로 세우려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황금기는 그냥 노래하고 시 짓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교육과 공회, 즉 아주 실용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에 명륜당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냥 책 읽고 글 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철학은 기본이고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북경어에 외교 문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까지 가르쳤어요. 말 그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외교관, 행정가를 키워내는 엘리트 양성수였던 거죠. 이런 실용적인 정신은 왕국의 위엄을 보여주는 예술 공예로도 이어졌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게 바로 이 빙가타라는 염색 기법인데요. 와, 이 화려한 색감과 정교한 문양 좀 보세요. 정말 눈부시죠? 보시다시피 그냥 예쁜 옷감이 아니에요. 이걸 입는다는 것 자체가 곧 권력이자 신분이었어요. 빙그타는 왕족과 고위 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권위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혁신적인 공예품으로 추이킨이라는 칠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발한데요. 류큐의 덥고 습한 날씨에 딱 맞춰서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이었거든요. 이걸로 만든 칠기는 중국 황제에게 바치는 최고급 외교 선물,
즉 조공품으로 쓰이면서 류큐의 기술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이 모든 놀라운 문화의 폭발, 그 비밀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표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공연예술, 교육, 공예 모든 분야에서 류큐 고유의 것을 바탕에 깔고 그 위에 중국과 일본의 좋은 점들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요. 핵심은 따라하기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녹여낸 융합에 있었던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었죠? 이 시대의 문화는 외부의 것을 그냥 베껴온 게 아니었어요. 외부의 자극을 류큐만의 스타일로 소화하고 재창조해서 자기들만의 독창성을 지켜낸 아주 중요한 사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미호돌이나 빈가 같은 것들은 그냥 예술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들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류큐인들의 대답이었고 그들만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핵심 요소였던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한 정체성을 가진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 그 문화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함께 없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왕국은 사라졌지만 18세기에 피어난 이 찬란한 문화는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날 오키나와 문화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외부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우리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문화야말로 가장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 어쩌면 이게 바로 류큐 왕국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